서울 경복궁 안에 자리한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시대에 제작된 대표적인 자동장치 자경루가 복원돼 있다. 세종대왕의 지시로 장영실이 1434년에 만든 자경루는 물을 일정하게 흘려보내 북과 징을 울림으로써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물시계다.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기계 장치로 손꼽히는 자경루. 옛 만원권 지폐에 등장할 만큼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문화재다. 그런데 이에 필적할 만한 또 하나의 뛰어난 자동장치가 조선 후기 호남의 한 실학자에 의해 설계됐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오늘날의 양수기와 같은 원리의 자승차를 만든 조선의 위대한 발명가 규남 하백원. 뛰어난 업적에 비해 너무도 알려지지 않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광주와 화순, 담양에 걸쳐 뻗어있는 무등산. 규남 하백원의 고향인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는 무등산의 3대 절경 가운데 하나인 규봉의 남쪽 마을이다. 하백원 호가 규남인 것도 바로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에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일반 유학자들과 달리 벼슬에 뜻을 두기보다는 평생을 이곳에서 머물며 지식을 쌓고 그렇게 얻은 배움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마을 입구에는 나라에 전란과 불운이 있을 때면 울음소리를 내어 알렸다는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바로 이 일대가 하백원 가문의 생활터전이었다. 지금 저쪽 한 500m 지점이 생가터였고요. 이쪽 뒤쪽 은행나무 뒤쪽에 있는 게 양정제라는 사당터였고, 그리고 지금 저쪽 한 500m, 1km 정도 끊는 구대조 할아버지, 그 규남공의 중조 할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묘가 있고, 뒷마을 뒤에 또 이렇게 해서 앞산, 뒷산 이렇게 마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살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순창의 여암 신경준, 장흥의 존재 위백규, 고창의 이재 황윤석과 함께 호남의 4대 실학자로 꼽히는 규남 하백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실학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집안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하백원의 7대조인 하윤구는 북경에서 자명종과 천리경, 만국전도 등을 얻어온 정두원과 친교가 두터웠고, 할아버지 하영청은 신경준, 홍대용 등 당대 내로라 하는 실학자들과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다. 이렇듯 가세가 넉넉하고 선대가 구해놓은 많은 서책 덕분에 규남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이전 시대의 학자들과 다른 지식인이었다. 하백원은 단순히 그런 이 사변적인 주자학, 관념적인 주자학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런 이 사변과 관념을 넘어서서 경험을 중시하고 그리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학문이 되어야 된다. 일단 학문은 경험을 중시하고 또 관념과 사변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학문의 유용성과 실용성, 이런 어떤 학문적 인식을 아주 뚜렷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학자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날엔 직업에 귀하고 처남이 따로 없지만 과거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천민이라는 법률적인 신분제도와 더불어 선비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그 다음 농민과 장인, 상인 순으로 직업의 귀천을 나누는 엄격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했다. 하지만 하백원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일찍이 23살의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했지만 과거 공부 대신 천문과 지리, 윤력과 산수 등 다양한 분야를 탐구했던 그는 농업과 공업, 상업도 학문 아닌 것이 없다고 힘써 강조했다. 사람의 힘을 덜어주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학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백원 선생은 거칠의 학풍, 또 말로만 하는 학풍, 이런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는 그 실질학풍, 실용학풍 이런 것을 견지하신 분인데, 그래서
감히 말씀했죠. 그분은 농업, 공업, 상업 이것도 학문이다. 이건 참 조선 후기사에 있어서의 거대한 변화, 이 사상적인 의식적인 각성을 표현해주는 그런 한 웅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귀남의 최고의 어떤 가치가 실질을 숭상하는 민생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실험과 도전의 그런 학풍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화순 야사마을에 귀남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현재 이곳에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5호로 지정돼 있는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를 비롯해 서화와 관찰, 전적, 인장 등 총 940여 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하백원이 남긴 실학적 업적 가운데 가장 주목할 내용은 그가 30살 되던 해인 1810년에 저술한 책이다. 자승차도 해설은 새로운 방식의 수차인 자승차를 고안하게 된 원인과 의도를 밝힌 것이고, 자승도회에는 구체적인 설계도와 제작 방법을 담았다. 자승차도 해설에 따르면 조선 후기까지도 농민들은 가뭄이 들면 논에 물을 대지 못해 가슴을 까맣게 태워야 했다. 물론 당시에도 중국식 수차나 일본식 수차 등 다양한 수차가 있었지만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결국 농민들은 가문 논에 물을 대기 위해 하루 종일 바가지로 물을 퍼날라야 했다. 우리나라 농업 환경에 맞는 새로운 수차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백성들의 이런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하백원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발명품, 그것이 바로 자승차다. 사람이나 가축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귀남 이전에 이미 수차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귀남처럼 서양의 수차와 중국의 수차,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활용되었던 수차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국형 농사에 맞는, 그렇다면 관계 수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양수기를 개발한 것은 귀남의 탁월한 업적의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 지난 2003년 이곳에서 한 가지 놀라운 실험이 진행됐다. 후손들이 보관해온 자승차 설계도를 바탕으로 자승차 복원에 도전한 것이다. 당시 연구팀을 이끌었던 정동찬 과장은 하백원의 설계도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야, 이런 설계도를 당시에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설계도에 보면요, 요즘에도 그 첨단 기술이라고 하고 그것이 실제 그 공학에서 응용되는 기술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하백원이 남긴 설계도에는 자승차 제작에 필요한 부품 100여 개의 길이와 두께, 구멍의 크기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당시 연구팀은 설계도에 따라 부품을 하나씩 제조해 나갔고 결국 실제 크기의 30% 정도로 자승차를 복원시키는 데 성공했다. 자승차의 가장 놀라운 점은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현대의 기계 장치와 견줘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당시에도 평범한 물살에는 이것이 제대로 돌아갈 건데 센 물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물살이 세면 이 나무라서 이렇게 뜨면서 이게 세면 이렇게 겉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요즘에 최첨단 개념인 이 감속 기어를 채용했어요. 감속 기어. 그건 따로 물살이 셀 경우에는 이빨이 몇 개 달린 기어, 큰 기어를 만들고 또 작은 기어를 만들어서 이빨이 몇 개인 작은 기어를 만들어서 그걸 어디에 끼워서 쓰면 안정되게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승차를 흐르는 물에서 작동시켜봤다. 자승차는 흐르는 물의 힘을 이용해 물레바퀴를 회전시키고 이 물레바퀴에 연결된 장치가 상하로 움직이며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물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회전운동을 다시 직선운동으로 바꾸는 원리가 담겨 있다. 조선시대 선비 하백원이 지녔던 과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실로 놀라울 뿐이다. 비록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새로운 수차를 개발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자 했던 그의 실용정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의 귀감이 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이런 물건을 만들어 놨으니 앞으로 후손들께서 좀 더 좋은 생각을 붙여가지고 이것들을 완성시켜서 이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네.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말미에 남겨 놓으십니다. 당시 농사를 짓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던 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조선시대 농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의 고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호남 지역의 고질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논밭에 쓰이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가는 섬진강 물을 뽑아 영산강에 이어주는 도면을 그렸지만 애석하게도 불에 타버려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어째서 이렇게 유용한 발명품들이 당시에는 전혀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 좀 재미있다, 신기하다 이런 수준에서 접근할 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하고 널리 보급할까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기계의 발명 또 그거 기계의 어떤 현실 적용, 이용 이런 것은 반드시 제도와 지배층의 의식 각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그런 세도 정권 시대는 참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가를 보시는 공부, 일신의 영달을 바라는 그런 관리 생활 이런 것에 치우친 시절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백원의 발명품 중에는 백성들의 삶에 실제로 유용하게 쓰인 것도 적지 않다. 소변통을 밭까지 실어 나르던 거북이와 약탕기에 타이머와 같은 화치를 단 약탕로, 잔의 70%까지 술이 차면 저절로 새어나가는 개형배 등 시대를 초월한 상상력과 재능이 놀랍기만 하다. 그의 이런 발명품들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 바탕에 백성들의 삶을 편안케 하고자 했던 그의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항시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그들의 그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한 궁리하는 자세, 궁리. 뭔가 자꾸 그 이치를 막 캐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창의적인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꿋꿋하게 견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백원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지도 제작에도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쏟았다. 그가 1811년에 그린 동국전도는 조선 팔도를 도별로 세분화해 그린 것과 전국지도 한 폭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백리를 일척으로 축소한 새로운 축척법을 이용했는데 지형과 산하, 교통로 등이 오늘날의 지도처럼 매우 자세히 표시돼 있다. 조선시대 가장 정밀한 세밀도로 인정받고 있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 무려 51년이나 앞서 제작된 지도다. 규남 하백원생이 제작한 동국전도는 농포자 정상기의 지도를 그대로 모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기의 지도는 대전도로서 매우 크기가 크고 크기가 큼에 따라서 장점도 있지만 내용이 풍부한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 커서 열람이라든가 보관하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규남 하백원 선생은 그것을 소전도로 규모가 작게 축소해서 한 1m 정도의 크기로 보기도 편하고 요약된 본을 만들었습니다. 하백원이 그린 동국전도에는 조선팔도 군과 현의 명칭이 상세히 적혀 있는데 이름을 적은 원의 바탕색은 오행의 원칙을 반영해 그렸다. 경상도는 연분홍색, 경기 충청도는 황색, 전라도는 적색, 강원도는 청색, 평안도는 백색, 함경 남북도는 회흑색으로 칠했다. 정밀하게 그린 지도의 윤곽과
은은한 색감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동국전도. 학술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가치를 지닌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서양 지도의 경우에는 지도는 굉장히 간략하고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특징인데요. 동양 지도의 경우에는 지도 속에 자세한 설명을 부과함으로써 지도를 통해서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와 지가 결합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규남 하백원 선생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백원이 남긴 또 하나의 지도인 만국전도. 1821년에 제작한 서구식 세계 지도다. 가로 132cm, 세로 80.5cm 크기의 만국전도는 당시 우리 선조들이 세계 지리 정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 실상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국내 유일본으로서 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 지도에는 중국의 만리장성과 사막, 중동의 홍해와 중국 황하 등이 그려져 있고 백두산과 울릉도, 추자도와 흑산도까지도 작은 원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지도의 여백에는 각 지역에 얽힌 특징들을 상세히 적어놓았다. 지도의 여백을 이용해서 각 지역의 어떤 특징들, 각 지역의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 이런 지지적인 설명이 많이 추가돼 있어서 이 지도만 보면 세계 각 지역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신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알레니의 만국전도에도 없는 부분인데 규남 하백원 선생이 추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지도와 지지를 결합시키고 그 지도 한 장만 보면 전 세계의 생활상을 알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초야에 묻혀 살면서도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잃지 않았던 규남 하백원. 선진 문물을 강하게 동경했던 그는 중국 사신 행렬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벼슬이 없는 선비였기에 좌절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 이듬해 그린 것이 바로 이 만국전도다. 과연 그는 세계 지도를 그리며 어떤 생각을 가슴에 품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고자 했고 세계를 바라보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존재 유백규 선생이 만들었던 환영지와 쌍벽을 이루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부각해서 그렸던 점이 규남 하백원 선생 만국전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비롯해 지리와 천문, 산수, 서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규남 하백원. 그는 백성들의 의식주를 편리하게 하고 의식을 근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의 올바른 도리라 여겼다. 가난한 백성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천번을 궁리했던 규남 하백원.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 살아온 그의 행보는 오늘날에도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그 과학 정신은 단순한 어떤 제작이라든지 실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역사 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되살려내고 백성의 삶의 안정을 향한 정말 애민정신, 또 그 백성을 이롭게 하자고는 그때는 이인정신이라고 이용우생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도 과학하는 사람들 또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어떤 연구자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뛰어난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이 땅에 과학기술의 꽃을 피워낸 조선시대의 발명왕 규남 하백원. 실사와 실용을 중시한 그의 정신은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남도의 소중한 보물이다.